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일단 예상치는 6.5 그리고 8.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일단 거의 대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봤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이게 각각 전년 대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요즘 자꾸 부각이 되는 시점인데 얘가 좀 잡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저번에 이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낮아져야 이 과정에서 그냥 떨어지는 추세에서 그냥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구나, 이 개념이 되는 거지. 이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측치에서 부합이 되면서 이것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반대로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9월 13일날 발표가 된 거는 8.3%인데 지금 예측치가 8.1%니까 이전보다 떨어지면서 예측치를 부합을 하던지 아니면 예측치를 하회하는 정도로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한 8.1 정도로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이제 이전에 6.3%가 나왔는데 이게 한번 튀었으니까 이게 다시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예측치가 지금 보면 문제가 6.5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보다는 높겠다라고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를 수 있어서. 근데 이게 6.3보다 낮은 정도로 내려가면 이게 예상치 하회를 해주면 진짜 좋겠죠. 이게 해주면 그럼 되게 좋겠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예측치 부합이라든지 아니면 6.6이라든지 6.7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러가지의 이렇게 예측치인데 일단은 한 8.1 정도가 컨센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8.2를 예상한 곳이 한 곳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 이제 8.1보다 낮거나 아니면 8.1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현재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2007년, 2008년부터 이어지는 이 평행 채널에서, 그쵸? 여기서 이어지는 평행 채널에서 저항, 상당 구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막고 꺾인다면 되게 중요한 변곡, 패드의 피벗을 시사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추세를 좀 보고 추이에 대한 주기를 좀 보게 되면 RSI 월봉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간 지점이 거의 지금 역대 세 번째인데요. 하나는 2017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985년 5년이죠. 그리고 2002년 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985년에는 RSI의 최고점이 가격의 최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과 그리고 2017년 사이클에서는 이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가격을 고점을 올리면서 보조지표를 낮추는 과정을 있게 한 다음 쭉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올렸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1985년 때처럼 현재가 고점이고 이후에 쭉 떨어지든가 둘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월봉 캔들이 보통 발생을 한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일곱 한 17개월 정도 있다가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준점이 된다면 이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는 2023년 후반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통화정책의 후반이라는 것이 보통 선행지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게 떨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어쨌든 물가가 계속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씩밖에 인상, 이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걸 빅 스텝 혹은 뭐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적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아 이게 통화정책의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요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세의 변곡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죠. 이 부분 정말 유념을 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보게 되면 17,600에서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지속적으로 리테스트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뭐 주봉상으로 요번 주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이나 이런 개념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몸통을 지켜주고 마감을 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가격의 추이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마 요번에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몇 퍼센트 차이, 이게 몇 퍼센트가 0. 몇 퍼센트의 차이기 때문에 0.1, 2%, 뭐 2, 3% 차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컨센서스는 이 지표가 좋게 나와도 그냥 단기간에 반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쨌든 좀 지켜주면 그 다음에 이 피봇을 좀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추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건 월봉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끝나려면 요번 달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 달이 아직까지는 지금 1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또 숨죽여서 또 봐야 되고 그럼 또 이제 10월달 지나면 11월달 FOMC 돼가지고 또 나올 거고 하니까 11월 초가 FOMC니까 아무래도 통화정책의 변화가 오려면 11월달에 그게 되면 그제서야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선반영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대를 어쨌든 지켜주는 걸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걸 지켜주면서 시간이 지나도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이 이후에 만약에 정말 통화정책의 변화가 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혹시 급변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여기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요. 17,600부터 이어지는 이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 다음에 이게 이러한 형태로 바뀌면 그럼 이게 쌍바닥 형태가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포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여기를 지켜낸다면 굉장히 캔들적으로는 좋은 과정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제가 원을 쳐놨는데 보면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주를 지켜내면 여기 가격을 지켜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살짝 반등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4바닥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켜내면서 이 추세를 밖으로 빼내면 그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드디어 터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알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들의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코인을 사더라도 비트코인을 반드시 일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지금 피를 철철 토하고 있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터지는 이유는 업비트가 그동안 김프가 있어가지고 업비트의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 김프가 빠지면서 역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프는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보다 더 싼 경우죠. 몇몇 코인들은 지금 역프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약세장에서 역프가 좀 더 떠주면 1에서 한 3% 떠주면 약세장에서 거의 이제 뭐
시장 지표로는 굉장히 심리 지표로는 끝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요 지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통화 정책에 대한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일단은 좀 피벗을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이제 몇 달 안에 오거나 FOMC 때 주요한 이슈가 오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보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13,000에서 14,000 구간에 또 새로운 좋은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더 손익비가 좋아지는 자리라서 우리가 이제 당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결국 잡냐 못 잡냐, 코로나 빔 때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때도 $10,000에서 $3,000까지 갑자기 훅 빠졌거든. 정말 며칠 안 돼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패닉을 겪고 좌절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을 했고 고점을 갱신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위기는 추후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비록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버틴다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따라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움직임은 좀 따라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 되게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빗썸경제연구소에서 한 게 있는데, 법정화폐 대체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한 달간 S&P 500 지수가 6.7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2.5 떨어졌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어쨌든 디커플링의 초입 단계가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번에 버텨주고 이 지점 18,800 부분을 버텨주고 이게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정말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 중요하고 요번 달이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날이 어딨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 달리오가 전통화폐 가치가 하락이 이어질 거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금 보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라는 거. 그쵸?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장세 속에서 구매력 상실이 이어지는 현금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부채 자산은 오히려 나쁜 투자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금리가 웃돌기는 어렵고 계속해는 화폐가 발행으로 부채 자산이 평가절하가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가 현금을 원래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중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근데 갑자기 전통화폐 가치는 하락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요 몇 년간은 이 개념이 계속 부각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데, 그 와중에서 한 가지 차지하는 건 전통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질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미래의 기회는 혁신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뭐냐면 기술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사야 되나요? 라고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정말 진정한 혁신이죠. 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할 거다라는 거고, 그쵸? 계속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뭔 말이냐? 결국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새롭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어느 정도 피크가 기대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는 이 혁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건데, 이 디지털 부분과 전통화폐 가치 하락과 세계 질서 변화하는 것을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쯤 우리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지면서 내러티브가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뭘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고 변화가 빠르다는 건데 정말 이렇게 손 놓고 하락장이니까 당장 어피트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고 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게 되면 미국이 어쨌든 제국지수라는 게 떨어지고 있고라는 건 미국의 패권이 이전과 같이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올라가고 유럽은 쭉 떨어지고 실제로는 유럽의 금융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 미국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서 미국이 지금 반격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이게 피크가 되면 그때부터는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비어 그룹 CEO가 연내 암호화폐 변동성의 확대가 전망이 되는데 이 점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에게서 저렴하게 암호화폐를 사들여서 이익을 볼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장기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져야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하는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동유럽 지역에도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이 급증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뭔 말이냐면 코인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제재 이후에 러시아가 국가 간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뭐죠? 이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코인 형태로 디지털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는 CBDC를 비롯해서 디지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이 점을 계속해서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머지를 이후에 유통량이 7,490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전에는 POW 채굴 형태로 됐을 때는 이더리움이 336,991개 정도가 추가 발행됐을 거다라고 하지만 머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는 유통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로직이 됐을 때는 유통량이 지금 어쨌든 늘긴 늘었다는 거죠. 7,490개가. 이렇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얘가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이 지점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0.08%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더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돼요. 이더 사용량이 많아지면 된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추후에 상승장이 올 때 사용량이 급증할 때는 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고 이더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도록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은 머지 이후에 이슈에 파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있고 하지만 추후에 상승장이 올 때는 이더리움의 이 머지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저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할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